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개학, 4월 9일 목요일로 연기됩니다. 정부는 직접 등교가 아닌 온라인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학 일정과 관련해 설명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등교를 할 경우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는 없다며 대안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총리는 최소한 모든 학생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개학 일정과 대입 일정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대입을 앞둔 고3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개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학일이 늦춰진 만큼 대입 수학능력시험 일정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결정됐죠.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이해와 양보를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희생자에 대한 애도로 회의를 시작한 문 대통령. 남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경제 위기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한 상황에서 모두가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만 정부로선 재정 여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2천만 가구 중 1,400만 가구, 3,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 1,000만 가구보다 범위가 크게 늘어난 건데 정부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조 원의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존 예산의 지출 항목을 다시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은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6%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4.8% 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 뉴욕에 비상의료시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대형 병원선이 도착했고 센트럴파크 공원에는 비상야전병원이 설치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000개의 병상을 갖춘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뉴욕항에 접근합니다. 유조선을 개조한 것으로 축구장 4개 크기의 전장과 10층 높이 규모의 대형 병원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선 컴포트호는 15개의 병동과 80개의 중환자 병상, 12개의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4번째 크기의 병원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병원선 의료진들은 급성 외상과 다른 응급 상황을 다룹니다. 다른 민간 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It will be a relief valve for hospitals that are struggling now, that are over capacity all across this city. 뉴욕의 허파 센트럴파크에도 대규모 텐트촌이 차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센트럴파크에 비상 야전병원을 설치하면서 68개의 병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상대로 호흡기 치료를 전담하게 됩니다. 뉴욕시 박람회장에도 육군 공병단이 2,900개 병상 규모의 임시 병원을 완공했습니다. It's a good thing for our military to support us and bring pretty much another whole hospital to New York City here to help out.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의료 물자난은 심각합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의 40%를 훨씬 웃도는 뉴욕에선 병상은 포화 상태이고 생산과 공급 문제로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등의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엄청나지만 두 나라 모두 환자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유럽 상황을 양미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이 나온 이탈리아. 오늘 전국 시청엔 조기가 내걸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이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00여 명이 늘어 11,500여 명.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일 만에 최저치를 보였고 1,590명이 완치돼 발병 이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8만 5천 명, 사망자가 7,300명을 넘은 스페인에서도 지난주 중반 이후 일일 사망자 숫자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옵니다. Tanto parece una tendencia desde el 25 de marzo sostenida de descenso de nuevos casos que nos hace poder afirmar que si no estamos, repito, con toda precaución en el pico, estamos muy cerca de él. 전국 이동 제한령 같은 각국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유럽에선 이탈리아와 스페인 다음으로 독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500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지역 요양원에서 노인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10명 넘게 숨지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 4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병상 부족으로 인접국 독일과 스위스까지 중증 환자들을 후송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의 먼 친척인 86살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투병 중 숨지면서 전 세계 왕실 인사 중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에 국내 상황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 확진자가 130명을 넘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진단검사 대상자가 더 확대됩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지난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확진자는 7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33명까지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발생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와 종사자들이 잠복기를 거치면서 격리 중에 감염이 생긴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 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실 요양병원이 있고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병원의 환기시설 등을 볼 때 공기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실제 아직도 저희는 공기에 대한 전파보다는 비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까지 조사를 확대합니다. 또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와 종사자까지 일주일에 2번씩 재검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4월 1일 내일부터는 모든 국가 입국자들이 2주 동안 거주지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은 충분한지 이들이 얼마나 격리 수칙을 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홍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난 24일 이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영국인 A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는데도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겁니다.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이 확진자는 태국에서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귀국 후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죠. A씨는 20일에 입국한 이후 닷새 동안 수원 등 4개 도시를 활보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녀 접촉자만 23명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불러다 조사한 뒤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의무 격리해야 하고 입국 시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이 양심적으로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건데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2주 격리에 따라 충분한 시설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대 2,000명을 수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1,600명 정도만 가능합니다. 입국자는 거주지 주택이나 정해진 격리시설에서만 격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제주도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대로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방역당국인 제주도에 1억 1천만 원을, 피해를 본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 등에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 업체가 그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해서 이제 220여만 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2명에 대해서는 정신적, 신체적 위자료 포함해서 일단 1천만 원씩 해서 그렇게 2천만 원에서 총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제주도는 유학생 A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현재 파악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외를 포함해 96명, 식당 등 피해를 본 업체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의 뜻이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이들 모녀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거나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을 때만 검토가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자인 47살 A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현황과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국내 사망자가 또 늘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방역당국 발표 이후 사망자는 4명 더 늘어서 모두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661명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이제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격리 중인 환자보다 1,000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를 증상에 따라 나눠보면 대부분이 경증입니다만 중증인 환자가 22명, 위중한 환자가 52명에 달합니다. 사망자가 더 늘지 않으려면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중증과 위중한 환자도 고령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은 모두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1명, 40대 4명 등 젊은 층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젊은 층도 방심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확산 추이도 짚어보죠. 네, 최근 추세로 보면 전 세계 확진자가 이틀에 10만 명 정도씩 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또다시 하루 새 2만 명 정도 늘어서 16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탈리아에 이어 이제 스페인도 중국보다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두 60여 명 늘어나 이제 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5%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역 과정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방문 후 증상이 없더라도 엄격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 2차, 3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약 2주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에콰도르의 한 도시에서는 3일 동안 109의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 바다에 발이 묶였던 여객선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Yes, we were in a very dire situation. We're hoping that that's the end of death, but there's certainly no guarantee. 브라질에서는 감염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데요.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m sorry, some people will die. They will die. That's life, he says. You can't stop a car factory because of traffic deaths. 멕시코 대통령도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해서 최근 일반 시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곤 했는데요. 지난주 멕시코에서 감염자 수는 3배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번화가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쿄역 상공입니다. 역 앞 광장인데요. 거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주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의 거리인 하라주쿠인데요. 이곳도 인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는 도쿄 스가모인데요.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分の1, 4分の1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に少ないですか。 지난해 10월 영상과 비교해보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특징은 노인보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なければ出かけないで方がと思ったけど、何しろ食べるものだけはね、まして雪が降るっていうから、ストックがないと困るなと思う。 노인들이 감염이 걱정돼 외출을 더욱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하게 지어졌던 우한 레이선산 야전병원 의사들의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야전병원 측이 그동안 고생한 의사들을 위해 정성 가득한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1차로 야전병원을 떠나는 의료진은 랴오닝성, 상하이, 산시성, 다리엔 등 6개 의료팀 1,080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달 9일에 우한에 와서 50일을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을 위해 기념 티셔츠를 제작하고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티셔츠에 새겼습니다. 为了纪念我们和武汉人民共同战斗、共同努力，我们要带回去的，裱起来。 병원 측이 티셔츠와 함께 만든 기념 휴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야전병원의 입원 환자는 200명. 전체 32개 구역 가운데 12곳이 문을 닫았고 남은 의료진 1000여 명이 야전병원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차단돼 한산한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 도로. TV 화면을 보며 거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가족.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주변의 일상을 담은 그림들인데요. 하노이의 한 미술 애호가 단체에서 주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회화작품 온라인 콘테스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격려, 위로와 함께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콘테스트에는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그린 그림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1년 뒤 내년 7월 23일 개막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다 진단했습니다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정도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 패럴림픽은 8월 24일 개막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연기의 배경이 된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도쿄에선 확진자의 약 40%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症状の出ない方、症状の軽い方が無意識のうちにウイルスを拡散させること、このことがないように一人一人が自分自身のことと考えて 국민 코미디언으로 불리는 시무라 켄의 감염과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4월 1일에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거란 소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외출 자제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정도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緊急事態宣言との関係ではギリギリ持ちこたえている。急速な感染拡大を回避するために極めて重要な時期であり。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늘 한국과 미국, 중국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는 물류업계의 업무량을 폭증시키고 있죠. 미국에서는 관련 노동자들이 방역 대책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당신의 노동자를 고객처럼 대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 아마존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호소문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마존이 충분한 방역 대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There's people sick in the building and not caring about this pandemic, this epidemic, this virus, and it's affecting us the hardest here in New York. 신선식품 구매 대행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 배달원 15만 명, 그리고 유기농 식품체 홀푸드 직원들도 위험수당 인상, 강화된 방역 대책 등을 요구하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안전한 근무 조건과 유급 휴가를 제공하라며 지지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들의 주문량과 매출은 늘고 있지만 정작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15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2,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뉴욕주는 전날보다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10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Every state understands that it may look like 2 cases today that become 20, that become 200, that become 2,000.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prevent. And I think states still have that opportunity.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6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시골 지역사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반군과 범죄 조직들도 총을 놓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섰습니다. 콜롬비아 반군은 한 달간 휴전을 선언했고 브라질 범죄 조직들은 활동 근거지에 자발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인 민족해방군이 한 달간의 일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해 4월 한 달간 정부를 상대로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7년 민족해방군과 평화협상을 개시했지만 지난해 경찰학교 차량 폭탄 테러 이후 정부와 반군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30일 현재 700여 명의 확진자와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horas da noite, eu disse 8 horas da noite. Quem estiver na rua, de sacanagem. 브라질 빈민가 파벨라에서는 밤 8시 이후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행정 당국의 조처가 아닌 파벨라 안에서 무기와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조직이 내린 겁니다. 이들은 활동 근거지인 파벨라에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자 주민들에게 이같이 공고하고 어길 경우 폭력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질 수만 명 노숙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은 이후 노숙자들의 폭력과 코로나19 감염 전파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삼바 퍼레이드 경기장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을 활용한 야외 병동 설치는 상파울루시에 이어 브라질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4월을 하루 앞두고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과 광주가 21도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아 4월 중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등 중서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등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때여서 특히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이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기 남부와 세종시, 충남은 나쁨을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았지만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해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